세계 살기로 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밝은 누리 공동체라는 곳을 저희가 좀 볼 건데요. 밝은 누리 공동체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인수동에서 시작했고요. 성북구에 있는 인수동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강원도 홍천에 아예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굉장히 유명하게 또 건강하게 공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시작은 여기는 신앙 공동체예요. 원래 신앙 같이 젊었을 때부터, 싱글 때부터 그 신앙을 고민하고 또 신앙 공동체를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인수동에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본 공동체는 같이 이제 거주하는 공동체잖아요. 건물을 짓고. 그런데 이 밝은 누리 공동체는 마을로 모여든 거죠. 그래서 150m, 뭐 200m 그렇게 반경 안에 서로 이제 집을 얻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같이 이제 같이 사는 게 같이 이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인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그렇게 건물이 다 다르고 거리가 있으면 결국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공동체는 되게 독특하게 센터격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이 센터. 거기서 찻집이 있고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는 아침만 해 먹고 점심 저녁은 여기 가면 밥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양육하신 어머니들도 아침에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아침 먹고 이제 점심 먹으러 여기 가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모였으니까 거기서 공동 육아, 순번을 정해서 공동 육아를 하고, 그게 이제 발전해서 약간 그 어린이집 같은 이제 조직적인 것도 만들었지만 이제 같이 공동 육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애들 낮잠 자고 나면 한 5시, 6시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저녁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남편들은 또 퇴근하면서 일로 와서, 뭐 싱글이나 직장인들 퇴근하면서 일로 와서 여기서 같이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어울리면서 이제 식사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굉장히 식사를 해결하니까 주부에게 밥 짓는 걸 이게 버스게 해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 공동체도 그렇고 그 뭐지, 아주 적은 비용으로 n분의 1 하는 거죠. 적은 비용으로 고용도 창출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은 그 시간을 더 자녀들과 혹은 자신의 삶에 이제 투자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그 건강하고 또 잘 자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뭐 그런 가면 대표적인 그런 공동체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실험을 이 공동체가 한 거예요. 이제는 도심 속에서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강원도 홍천으로 이제 뜻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도시라는 공간이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겨우 뭐 식당 정도 없고, 그럼 내 집 살 정도 없고, 그 외에 공간을 얻는다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에, 정말 그 넓은 땅에서 원 없이, 그러니까 학교까지 지으면서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그런 삶의 괴리를 이렇게 극복하려는 그런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을 귀하게 여기니까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나고,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나니까 당연히 신앙도 깊어지고 사람을 대한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뭘까? 뭐 탐욕, 또 욕망, 거짓, 이기심 많이 있는데, 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들이 죽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 생명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뭐 영혼 구원도 결국 생명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에 대해서 무뎌지면 뭐 사람을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것, 그렇게 중요한 문제 되지 않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 끝까지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또 전반적으로 그런 사회이고, 미국이나 서구 선진 국가에서 그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송 비용이 천문학적인 거 아세요? 그 기업의 대표는 거의 뭐 100% 그 감옥에 수감되고, 그 기업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 도대체 일을 어떻게 시키길래, 그리고 도대체 일이 뭐길래 이 사람을 죽기까지, 혹시 또 안전장치가 없거나 그렇다면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놓다니.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오늘 칼럼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4천 명이 넘는 거예요. 해마다. 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일을 하다가 죽으시는 분들이 그런데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좀 적당히 좀 하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이 구조 탓으로 돌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 시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정말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다. 근데 그건 어떻게 회복하냐?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밝은 누리 공동체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 농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근데 이제 도시에도 인수동이 여전히 있고 이곳에도 있고, 그래서 계속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공유해주고 극복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이 교회랑 같이 했어요. 밝은 누리 공동체가 또 하나의 교회이기도 한데 강원도 홍천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같이 했어요. 수련회도 같이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나도 나중에 교회랑 같이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쭉 하는데, 안 좋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화장실을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너무 자연 친화적으로 지금도 사용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제 비료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박 4일인가 그 시간 동안 다른 건 내가 다 참겠는데, 그러니까 에어컨 없는 거 참겠고 뭐 더운 것도 어떻게 참겠는데 내가 화장실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런 후기를 제가 그 교회에서 봤는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한번 이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지 먼저 소개 영상 우리 잠깐 한번 보지요.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농도 상생마을 공동체, 남북이 더불어 사는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하늘 땅 생명들이 서로 어울리는 아름다운 밝은 누리를 만드는 일에 함께합니다. 밝은 누리는 1991년 역사 현장과 일상에서 생명평화 구현하는 삶 만들어가길 소망하는 청년들이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 북한산 자락의 인수 희년마을로, 강원 홍천 아미산 자락의 홍천 생명평화마을로, 경기 군포 수리산 자락의 수리산 마을로 농도 상생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농도 상생 마을을 토대로 생명평화 일구는 삶 살아갑니다. 인수동 516번지 일대에 옹기종기 자리 잡은 밝은 누리 인수마을. 비혼 청년들의 공동체로 출발을 했지만 청년들이 하나둘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부터 어른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이루게 됐습니다. 농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토대로 농촌과 도시가 서로 살리는 삶 만들어갑니다. 농촌 마을과 도시 마을 사이에 일상적 교류를 통해 함께 일하고 공부하고 모임하며 농도 상생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먹고 입고 살고 즐기고 노동하는 구체적인 일상에서 생명평화 가치 질서를 구현하며 대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청년들에게 대한적 문화를 알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더불어 사는 마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아이, 청년, 부모가 함께 보육하고 더불어 사는 문화를 몸으로 익힙니다. 밝은 누리는 생명평화 작은 공동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작은 공동체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사귐과 나눔, 상담, 공부, 실천을 통전적으로 수행합니다. 생명평화 운동의 기초 단위인 작은 공동체를 토대로 대안적이고 변혁적인 마을 공동체를 다양하게 생성하고 연대하며 꽃피웁니다. 비혼 청년들은 공동체 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마을의 넉넉한 품을 누립니다. 가정 공동체는 아이를 데리고 걸어서 밥맛을 갈 수 있는 거리에 함께 모여 삽니다. 두레, 울력, 품앗이 등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 양식을 통해 자치, 자립하는 생활 단위를 구현합니다.
마을 중심에는 친환경 유기농 밥상 공동체 마을 밥상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친환경 농산물로 절기에 맞게 건강한 밥상을 차립니다. 마을 밥상에서 마주한 아이들과 이모 삼촌들은 함께 밥 먹고 일상 나누며 사랑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고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마을 밥상에서 나온 부산물은 홍천 마을 밭의 퇴비로 사용되고 퇴비를 통해 길러진 생명들은 다시 마을 밥상에 올라옵니다. 학생들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과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차려지는 밥상. 조금 전 캔 봄나물도 곧바로 점심상 위에 올라왔다. 자연이 차려준 고마운 한 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그 먹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물들, 부산물이라든지 또 우리 똥 오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밭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밥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생명 순환하는 삶을 염두에 두고 거름들을 직접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함께 먹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거는 우리 옛날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삶을 이제 기억하고 배워가는 그런. 그 신앙 공동체가 어디까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지 저는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용어들이 뭐 조금 낯선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그런 용어들에 우리가 전혀 겁먹을 필요 없는 건 그건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가장 기본적인 건 이들이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신앙이 중심에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대하고 또 같이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강력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신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삶의 배경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신앙 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요. 이전에 두 번은 같은 건물을 짓고 소규모로 이렇게 공동 주거를 하면서 생활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곳은 핵심 기지를 두고 그곳에 한 가정 한 가정 이사 와서 밤에 걸어서 밥맛을 나갈 수 있는 거리에 최대한 모여 살면서, 그리고 중심에 이제 밥상 공동체를 두고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 오늘 이제 낮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선뜻 밥 못 먹고 가셨어요. 이게 밥 먹는다는 게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대단하신 겁니다. 오자마자 밥 먹고 끝까지 계셨다는 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정말 그 말 그대로 한 끼를 때우는 게 아니죠. 그건 요즘은 점점 한 끼를 때우는 시대인데, 어떻게 해서든 한 끼를 때우면 그만인 시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밥은 생명이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이들이 생명 공동체고 지금 서로 생명을 나눈다는 것,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공동체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실험들 속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동체의 고민이 뭐였냐면, 신앙 공동체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스르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데, 그래서 같이 모여 산 거고, 그 안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해졌어요. 같이 이제 공동 식당을 만들어서 육아로부터 또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너무 좋은데, 아이들도 이제 공동 육아하고 품앗이 육아하면서 부모들에게도 자유가 있고, 부모의 시간도 이제 자유함이 나고, 그러니까 뭐 자기 순번이 됐을 때 한 번 정도 보고,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늘 내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좀 보는, 이제 그렇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이 아이들이 공교육 가운데 이제 지내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한 일주일에 80%를 직장에서 보내거든요. 많이 보내시는 분은. 근데 아이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노력하고 도전하고 실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의 교육이나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이 계속 괴리되는 듯한 이런 고민인 거죠.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대안교육을 하고 뭘 했지만 결국 수능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현실 앞에서는
이제까지 배운 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고민들이 계속 이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는 이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학교까지도 시도해 보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대학과도 통합인 3일 학nem이라고 하는 정식 인간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의 그런 교육 기관을 만들어 놓고서 그 속에서 이제 이 교육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공동체를 요즘에 많은 공동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뭐냐? 교육이라는 것이 그 교육의 목표가 뭐냐? 그걸 먼저 이제 도전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이제 그 성경의 본문이 뭐였냐면 출애굽기였어요. 출애굽기. 작년 한 해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애굽이 싫어서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죠.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고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서 이제 출애굽의 삶을 광야의 삶을 이렇게 사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가운데 40일 머무르게 되죠. 근데 사단이 거기서 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은 것 줄 알아서 자기를 여기까지 광야까지 이끌어낸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라진 것 같아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어떤 금송아지냐면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이 금송아지, 이 우상을 믿겠다 하고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라 모세가 없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그게 이제 막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겠다라는 의지로 만든 게 금송아지였죠? 기억나세요? 예,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이 이 당시 가나안 풍습이었고 가나안의 신의 모습이었고 가나안의 우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방법으로 이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냐면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일면 타당한 말씀이고 또 저희도 출애굽기를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겠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지금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또다시 과거로 또다시 믿기 전으로 또다시 하나님이 상관없는 그런 선택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서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서로 그렇게 영향을 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공동체가 이 공동체이고 교육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 부분까지 해소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소개 영상 조금 길지만 조금 더 보면요. 밝은 누리의 교육 공동체를 밝은 누리 움터라고 합니다. 밝은 누리 움터는 서울 인수마을과 강원 홍천마을에 있습니다. 서울 인수마을 밝은 누리 움터는 마을 보육 품앗이, 도토리 공동육아 어린이집, 아름다운 마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강원 홍천마을 밝은 누리 움터는 온마을 배움터, 생동중학교, 그리고 고등대학 통합과정인 3.1학님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이 모든 과정이 어우러지는 곳이 밝은 누리 움터입니다. 서울 인수마을 밝은 누리 움터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도토리집과 마을 초등학교인 아름다운 마을학교에서 초등과정까지 교육합니다. 강원 홍천마을 밝은 누리 움터는 온마을 배움터에서 초등과정까지 교육합니다. 온마을 배움터는 마을을 토대로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어우러지게 하고 폐교 위기에 몰린 농촌학교를 살리는 밝은 누리와 강원도 교육청 그리고 홍천 서성마을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교육운동입니다. 밝은 누리 움터 중등 2호 과정은 홍천의 생동중학교와 3.1학님에서 함께 교육합니다.
중등 교육 과정인 생동중학교에서는 배우고 익히는 이들이 지닌 생동하는 힘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곡식을 기르고 먹고 입고 즐기는 삶의 자세를 몸으로 익힙니다.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 더 깊은 배움을 위한 기본 학습 능력을 배웁니다. 3.1학님은 고등대학 통합과정입니다. 청소년, 청년, 성인이 함께하는 배움터입니다. 하늘 땅살이, 집 짓기, 만들기, 얼밝히기, 고운 울림 등이 필수 과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학, 과학, 경제, 사회 등 다양한 학문들이 지닌 기본 원리를 함께 배웁니다. 배우고 싶은 과목 개설을 요청하거나 배우는 이가 스스로 기획하고 익힌 후 학점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시대의 스승들을 모셔 함께 지혜를 나누고 배움을 가집니다. 역사, 교육, 정치 등 각계 분야에서 우리 지켜온 어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전망하는 안목을 배웁니다. 과목 중에 집짓기가 있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예, 아이들에게 집짓기를 가르쳐 줍니다. 예, 우리가 되게 많이 배워요.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첨단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최신의 학문을 배우기도 하지만 문제는 집에 형광등 하나 못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지식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걸 계속 떠올려 보게 하죠. 진짜 배움, 내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그저 돈벌이에 불과한 그런 지식, 그런 배움만 우리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참된 참된 지식이 뭔지를 저는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네 아이 중에서 한 명 정도는 농부가 있으면 참 좋겠다 늘 생각해요. 아내한테도 말했지만 그냥 평생 농사 지으면서 하늘의 섭리를 알고 땅의 이치를 알고, 아버지 땅 풀릴 때 씨 뿌리는 거고요, 따뜻할 때 김 매는 거고요, 겨울 되면 살디에 놀리는 거예요. 이 질서 하나만 알아도 그 인생이 얼마나 부유할까요? 밤에는 자는 거고요, 낮에는 온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이 단순한 진리를 잃어버렸고 모르죠. 그래서 밤에도 불을 켜서라도 더 열심히, 남들 잘 때 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낮에 쉬고, 질서가 깨지고 이치가 깨지니까 탈은 더 나고, 뭔가 효율성이 극대화된 듯한데 정작 그 효율성은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알맹이뿐인 효율성이고, 이제 그런 쫓겨다닌 듯한 삶 속에서 이런 공동체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노력이 우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곳은 이 목사님을 직접 뵈고 또 말씀도 좀 나눴는데, 이분과 쭉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돼,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데,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그리고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구나. 꼭 그 길만이 진리이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구나. 근데 그 마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유연함이 생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런 조그마한 틈과 흔적들이 생겨요. 근데 왜 없냐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은 상상 못 하실 거예요. 홈스쿨링을 한다? 왜 학교를 안 보내? 어떻게 부모가 됐는데 학교를 안 보내?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모가 됐는데 학교를 안 보내면 안 되죠. 그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인 거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다양하시다, 다양하게 살아가시고 다양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그 사실이 경험되고 또 느껴지게 됩니다. 밝은 누리 공동체도 저는 본받고 싶은, 그리고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자급자족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외부로 더 힘을 표출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가 참 주목되고요. 그 점점 쇠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에 목말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동체가 좋으십니까?
어떤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같이 살면 좋기도 하겠죠. 또 같이 살지 않아도 근거리에 살면서 삶을 공유해도 좋겠죠. 근데 핵심은 중요한 건 그 중심, 그 철학이 이 시대와는 다르게 살고자 하는, 이 시대와 다르게 산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시대의 모습이 다를 때 과감하게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그 욕구, 그런 욕구들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렇게 힘있게 또 강력하게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브루더 호프라고 하는 이 공동체인데요. 여기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는 온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직업까지도 있습니다. 직업까지도. 학교는 당연히 있고 직업까지. 그래서 정말 자급자족하고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현 상황 속에서는 좀 어렵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공동체를 꿈꿔서 계속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오지만 왜냐하면 내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걸 내려놔. 이건 우리 거다. 우리 건데 우리는 요 정도만 있으면 돼. 이게 이제 전제돼야 이게 가능한 삶인데 이 삶 속에서 다다익선이라고 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안에서 이 공동체로 들어가면 이거 뭐야?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더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돌아온다고 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 공동체에 잘 정착해서 또 살아가고 있는 또 그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한국인 부부들도 있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삶이 다양하구나. 지금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 삶만이 진리는 아니구나. 우리의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좀 더 편안하게 또 평온하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